간호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의료인인 남편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리려고 이곳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신 결과 말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업은 의료계 한국 이렇게 현대의학의 한계점과 동종요법의 가치를 깨닫고 지금은 함께 부부 사업자로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강사님입니다. 우리 강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프리덴셜 디렉트 홍누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홍누리입니다. 어, 한 500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괜히 뭉클합니다. 줌 강의가 구미센터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줌에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한 분 한 분께 모든 분께 조금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이 자리에 굉장히 좀 마음의 문을 닫고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정적으로 나 이거 듣기 싫은데 끌려오듯이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니 손해는 제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도움이 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사실 건강으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누구나 아무나 다 있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걸 몰랐죠. 심각한 걸 몰랐고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하다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다 생각했고 직업을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냥 약간 든든한 그리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직업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벌이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고 노후 준비는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 연금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이제 제일 끝자리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들인가?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되게 현실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서 귀가 점점 닫히는데 이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애프터 문화가 있잖아요. 체험담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이 밖에 방만 나가면 이 문만 나가면 세상은 정말 다 경쟁 사회예요. 누구를 이기고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인데 여기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연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은데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가 점점 강의 들으면서 마음에 문이 열렸던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현실 점검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간호사라는 직업도 평생 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60까지 일을 한다고 정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요즘 60세 60세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120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일한 연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정말 연금만 받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내가 나이 들므로서 당연히 아파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병원비라든지 다른 분명히 추가적인
지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현실 점검이 되면서 그러면 이 직업이 내가 안정직이라고 생각했던 이 직업조차도 평생 직업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강의 때도 한 번씩 얘기 드렸는데 70대 할머니가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끔찍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직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뭐 나쁘진 않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냥 끼리끼리 만난다 하는데 그게 약간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들 끼리끼리 모인다. 다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 했는데 제가 만약 유니시티를 만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연구 간호사라는 일을 했다면 그 속에서 아직 그 나름대로 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 어제 이제 대구센터에서 강의를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입이 간질간질한데 환자분들에게 말을 할 수 없으니 그 어쨌든 병원이라는 한정적인 곳에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저는 뛰쳐나왔거든요. 결국 전업을 했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니 그분들은 귀를 닫고 들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그래도 한번 알아볼 마음은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병원의 의학을 믿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될까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미래, 그리고 5년 뒤에도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곳에서 감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젊으시지만, 감히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유니시티 만나기 전으로 나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 뭐 인생에 의해서 이제 목표도 생겼지만, 제 이제 자라날 아이들, 제 자녀들에게도 꿈과 목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막 대학을 바라고 이런 엄마 그 꿈의 한계를 자녀들의 꿈의 한계를 짓지 않는 제 모습에 무엇이든 해보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제 이 멘탈이 깨어졌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큰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도 좀 더 이제 제가 제 아는 선에서 제 인생을 살아갔던 그 한계선에서 좀 더 깨우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건강 통장은 각자의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강 통장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각자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마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의료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값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쉽게 3개월치 약을 사요. 사는데 그거 약이 싸서 그냥 드셨잖아요. 이제껏.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안 드시는 거죠. 지금은 안 드시는 거죠. 약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나가는 돈은 뭐 3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은 그냥 쓰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검사할 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검사하라면 해야 해요. 그리고 수술하라면 해야 해요. 그 현대의학을 무조건 부정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 최선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을 내 마음대로 약을 끊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건강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뭐 80대에서 콱 죽을래 하는 시대는 이미나 지나갔어요. 이미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살까지 생존한다 하고 의료기술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살려내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근데 과연 오래 사는 것만이 답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요양병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기저귀는 점차 줄어드는데 성인용 기저귀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쁜 소식이 최근에 보니까 뉴스가 출생률이 조금 높아졌대요. 조금 높아졌대요. 그래서 과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내가 그래도 두 발로 두 손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내 밥을 해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장은 됩니다. 생명 연장은 되는데 건강하게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웰리스 사회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해서 이제 생명이 위독할 때 생명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서를 이제 사전에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성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공유가 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존 이제 생명 연장을 위한 꼭 필요한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보호자분께 물어봅니다. 환자분이 사전에 이러한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보호자분한테 묻기는 하나 환자가 원치를 않는다고 이미 의향서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쉽죠. 그리고 이 등록 현황이 높아졌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간들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20년 산들 의료비 부담만 솔직히 남은 사람에게 쥐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그냥 그걸 안 하면 죽는다는 게 사망에 이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안 하기가 뭐 해요. 그래서 이런 등록 현황도 높아지는 게 그냥 이제 생명 오래 산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의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러면 질병 예방을 해보자.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 건강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약을 먹고 있더라도 그래도 장기가 건강하잖아요. 그 건강한 장기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이유가 그래도 질병 예방, 그리고 지금 건강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기능식품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했어요. 추천을 해주는 걸 먹었고,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건강기능식품, 식약청에서 허가한 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거를 드시는 것이 그래도 가격 대비 효과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햇선 마크라고 해서 마크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햇선 마크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인데 내가 건강하고자 먹는데 기타 가공품이나 당뇨 가공품을 드시게 된다면 건강보다는 다른 걸 추가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똑똑하게 고르자.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건강보조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뭐 즙 종류는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의지했던 게 한약이었어요. 한약인데 지금 몇 세대예요? 1세대예요. 충격 먹었어요. 저는 나름 똑똑하다고 한약을 먹었는데 1세대래요. 근데 이미나 저희 회사는 3세대에서 5세대 식품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첫 강의 때 들렸던 단어는 동종요법이었어요. 약과 같은 효능은 있는데 제가 무슨 강의를 들어왔어요? 의약품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건강기능식품 그냥 불법 다단계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약과 같은 효능은 있는데 부작용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됐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꾸준히 약을 만들던 회사였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 예방에 대한 그리고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시각이 조금씩 커졌죠.
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냈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큼 또 찾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초라한 성적표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파이브 스텝 그리고 이 회사가 믿음이 갔던 게 저희 제품 좋습니다. 저희 제품 무조건 드세요. 무조건 드시기만 하면 다 낫습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보면 제가 이곳에서 가장 느낀 거는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제품도 아무리 좋으면 뭐 해요? 내 마음대로 먹으면 효과가 조금 덜해요. 그리고 내가 챙겨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이브 스텝 중에서 1단계가 제품이 아니었어요. 물부터 바꾸자, 물 먹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2단계도 제품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운동을 하자. 그리고 3단계에 드디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무작정 좋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면 이제 좀 더 관심이 갖게 되죠. 그래서 회사를 보니까 1903년도에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만 122년을 만들었어요. 그럼 약을 얼마나 잘 만들까요? 그래서 다른 기술력보다 약을 만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100년 전에 사람이 인체가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나 시대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트렌드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인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약은 정말 잘 만든다. 그리고 122년을 존속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아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거는 효과가 그만큼 있었겠죠. 근데 이 회사도 이렇게 그죠. 쭈쭈쭈 나오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었으나 화학약의 부작용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덧완화제로 사용됐던, 물론 임상 시험은 했는데 인체에 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 입덧완화제를 먹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사제결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화학약의 부작용, 입덧을 완화하고자 먹었지만 이 아이에게서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화학약에 대한 부작용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 약과 같은 효능만 있는, 부작용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동종요법 의약품이 1970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역사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조금 참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분야는 병원에서 신약 임상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를 해야 시판 허가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먹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약 등등을 이제 개발하는 내분비내과에 있었고, 2상, 3상이랑 저희 병원에서는 1상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2, 3상이랑 시판 후에 그 제품, 그 신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신약 개발까지 이 연구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제약회사에서 이제 드는 돈이, 왜냐하면 진료비나 검사비나 그리고 약을 투여를 하니까 약비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투여를 해야 되고, 일부러 또 임상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또 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사실 한다는 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많이 들더라. 그리고 문제는 이 약에 대한 효능도 보지만 부작용도 함께 보더라. 그래서 우리 약을 사시면 안에 조그만한 쪽지가 들어있어요. 조그만한 쪽지 잘 안 보시죠? 글씨가 작기도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 처방했으니까 그냥 믿고 드시는데 거기에 약의 효능은 한 2줄 정도, 그리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기간 동안 환자분들께 일어났던 모든 그 부작용이 적혀 있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냥 드시게 되는데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더 빠르게 화학약을 투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반인들보다도 그래도 이제 왜 아이의 뭐런 감기라든지 아픈 증상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화학약이나 주사나 병원 치료를 빠르게 받게 하는 능력이 저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그 첫 피해자가 저희 첫 아이가 아닌가. 근데 제가 과연 저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투여를 했을까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뭐였냐면 이게 감기가 걸리면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요. 환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보호자들도. 왜냐면 이제 그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데 감기라고 이제 항생제를 함부로 처방받지는 않아요. 함부로 처방받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잘 투여를 했어요. 그 왜냐면 효과가 빨랐거든요. 그 증상은 빨리 없어졌어요. 근데 항생제를 쓸 수 없을까 봐.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을까 봐 되게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작용이 아니라. 저조차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더 그냥 믿고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 독감 주사 매해 그냥 투여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증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렇게 부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백신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맞고 별일 없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맞았어요. 결국에 맞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의료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임상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을 대상자를 너무 가까이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미팅을 하질 못해서 왜냐하면 카페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맞기는 했는데 사실 많이 두렵긴 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망 건수가 높았지만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환자들보다 폐렴이나 감기로 돌아가시는 환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바이러스로 인한 기저질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안다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아픈 곳이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보다는 조금 있으실 테고 약 복용 횟수도 그리고 시일도 많이 이제 드시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 의료진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라 하고 국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생제는 함부로 처방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그냥 처방을 받아서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굉장히 처방받기도 쉽고 그리고 약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그냥 쉽게 복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값이 한 100만 원씩 한다면 함부로 먹지 않겠죠.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약값이 너무 싼 것도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도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백신 맞고 이제 열이 날 때를 대비해서 타이레놀을 많이 처방받으셨는데 이 타이레놀에도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그냥 처방받으셔서 안전하다니까 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레놀에도 분명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 오남용 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오남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조금 약은 알고 드시자.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은 어떤 약인지 정도는 알고 드시자. 그래서 약 알이 조금 많으시면 내가 뭔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요즘은 약 그 처방을 받으시면 겉에 약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좀 특별한 질환들은 좀 적혀 있고 해서 그래서
라니티딘은 위장약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발사르탄은 많이 썼던 이제 그 고혈압 제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암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썼던 당뇨약에서 이렇게 발암 물질이 나오면 오로피엔은 의사들이 가질까요? 드셨던 환자분들이 가지게 돼요. 근데 당신이 드시던 약에서 지금 발암 물질이 나와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약을 바꿔주시던가요? 그냥 스리슬쩍 바꾸시던가요? 스리슬쩍 바꾸셨죠. 그러면 내가 약이 좀 바뀌었네 하고 그냥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약 한 알 먹는데 딴 알로 바뀌었어. 약이 더 작아졌어. 하고 안심해서 드시는데 약은 종류가 성분이 다 다르고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을 한 알 드신다고 아까 상담하셨던 분도 약을 한 알 드신다고 함부로 끊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화학약을 끊음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면 화학약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으셔요. 안에 한 알 작은 거 먹고 있어서 끊었다 하시는데 약을 끊어도 되는 약이 있고 드셔야 되는 약이 있어요. 서서히 끊어야 되는 약이 있으니까 약은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음, 응급실 뺑뺑이 구급차에서 이제 구급 대원들도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료가 많이 무너졌어요. 의료 체계가 많이 무너졌고 사실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응급할 때 가라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는데 응급실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졌고 그러면서 좀 속상한데 병원 입장을 대보면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전과를 다 뭐 정형외과, 뭐 심장외과, 뭐 모든 과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전문 분야 외에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아닌 의사가 그 환자를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대보면 정말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의사가 없어요. 치료할 의사가. 근데 이제 오로피에는 응급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분들에게 가더라.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다면, 나 건강해서 건강식품 안 먹어도 돼. 드셔야 돼. 그런 분들이 더. 그래서 병원을 안 갈 수 있다면 최대한 내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일단 챙긴다.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꾸준히 지키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저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배합 제조 기술이 있어서 단일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먹어도 효과가 빠르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증상들의 반응들이 빠른 이유도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똑같은 제품을 뭐 칼슘 제품이라든지 에너지 제품을 드시더라도 효과가 빠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PDR이라는 거는 약학 사전인데요. 미국 의사들이 보는 약학 사전이고 저는 킵스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검색할 때 킴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 약학 사전에 올라가려면 시각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의사 처방을 받으려면. 그러면 임상 연구를 해야 해요. 임상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건강식품 따위가 임상 시험을 해서 최고라는 게 입증이 돼야 이곳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건강식품 따위가 PDR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믿고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임상 연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더 들어왔고, 그리고 세대 5대 전문지에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글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냥 믿고 드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갈 때 꼭 아마 얘기를 들으셔서 아마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봐 너 알고 먹어야 돼 하는 얘기들 뭘 알고 먹어 그죠? 뭘 알고 먹어 뭘 알고 먹어 네가 가르쳐줘 그냥 알려줘 하시는데 효능 효과가 빠르고 모르면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 건강에 대해서 좀 알고 드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왼쪽은
누가 봐도 가벼운 찰가상이에요. 그죠? 그냥 가볍게 스치는 상처고 오른쪽은 수술 자국이에요. 어느 쪽이 더 빨리 나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왼쪽이 빠를 것 같죠? 수술했는 환자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다친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우리 상처 나을 때 어떤 증상이 있죠? 상처가 가려워요.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한다면 너 응급실 가야 되겠다. 큰일 났네. 라고 얘기 안 하시죠? 어떻게 아셔요? 간질간질하면 새살이 돋는다는 거? 경험에 의해서. 그죠? 경험에 의해서 누구나 아무나 간질간질하는 증상들이 다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새살 돋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저희 제품도 드셔야 된다. 그리고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더 빨리 낫겠죠. 그래서 조금은 내가 두드러진 거는 오늘 당뇨가 오늘 진단받았다고 해서 오늘 생긴 병일까요? 아니에요. 고혈압도 오늘 탁 진단받았다고 오늘 탁 생긴 병일까요? 아니에요. 암도 마찬가지고 질환은 내가 나쁜 습관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시한폭탄처럼 탁 의사 선생님이 터트려주면 진단명이 되는 거예요. 한 줄이 적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5년, 10년 뒤에는 내가 관리를 안 했다면 그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알고 드시자. 그러면 꼭 물어요. 같이 먹었던 누군가는 증상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좋아졌는데 빠르게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호전 반응이 오냐?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약은 언제 끊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낳는 과정이 회복 과정이 다들 달라요. 근데 제품을 먹고는 똑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야. 똑같이 빨리 좋아야 되는 거야.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제품이 들어가서 효능 효과가 나오는 기간도 각기 다르더라. 근데 꾸준히 드시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최소 우리가 드실 때는 3개월. 3개월이라는 거는 세포 주기가 3개월 정도 걸린다.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3개월인데 내가 기존 질환이 대사 질환이 조금 있으셨다. 약을 좀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패키지가 있죠. 몇 개가 오나요? 패키지를 하면 15개가 와요. 그러면 적어도 1년은 조금 집중해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5 스텝 1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분 공급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커피로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그리고 좀 많이 먹었던 게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내가 물을 먹는 거는 왜 물을 먹어야 좋아진다 하더라 하는 건 알아서 물을 먹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맑은 물입니다. 맑은 생수예요. 맑은 생수를 나 물 먹어야 된다 하더라 해서 벌컥벌컥 드시잖아요. 벌컥벌컥. 생각날 때마다 500을 막 벌컥벌컥 드시는데 벌컥벌컥 드시면 벌컥벌컥 나와요. 그래서 내 몸도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자주 홀짝홀짝 드셔야 내가 물을 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먹는 맑은 생수 그리고 1.5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콩팥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급격하게 늘리시면 신장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서서히 늘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성탄수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내가 목이 마르면 몸은 굉장히 가뭄 상태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드셔주시면 그 식이섬유도 아마 제품이 몸에 들어가면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운동은 걷기 운동, 저는 숨쉬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걷는 거는 절대 안 걸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 권장하는 거는 굉장히 뭐 1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돼요. 습관처럼. 그래서 하루에 5,000보 이상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나 층간소음이 있어서 아파트 살아서 안 돼요. 하는 거는 이제 핑계일 뿐이에요. 유튜버에 층간소음 없이도 그리고 시간 없어도 10분 내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운동도 병행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세계 사망 1인 거는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도 워낙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많고, 뭐 유명인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심혈관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망 원인의 상위권이 대사질환, 혈관질환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사망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신호가 있냐? 평소에 막 내가 곧 뭐 3일 뒤에 심장이 멈출 거야 이런 증상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많이 걸렸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사실 연령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30대 이후면 이제 그래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좀 건강관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젊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직 젊은데 뭐 건강 관리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젊은 나이층에서도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비만 관리를 해요. 비만도 요즘 질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요즘 먹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그 약한 당뇨는 사실 안 오거든요. 조금 심각해져서 오는 당뇨 환자들이 많은데 젊은 아이들도 그리고 초등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당뇨약을 먹고 뭐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먹으면 도대체 몇 년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당뇨약 몇 년 먹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10대부터 먹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60대가 됐을 때 약을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뿌리가 굉장하니까 달리는 열매들도 엄청나죠. 동맥경화증, 혈전증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되는 대사증후군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혈압약을 아침마다 먹는 이유, 그리고 혈당약을, 그러니까 당뇨약을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이유는 우리가 정상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 수치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그게 정상 수치예요. 딱 200 이하가 뭐 180이 딱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해서 180이 모두가 180이 정상은 아니에요. 조금씩 수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나오는 수치가 정상 수치예요. 그 정상 수치권 내에 있으면 되는데 내 몸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당이든 혈압이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높은 수치가 내 몸은 정상으로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높이려고 하겠죠?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죠. 그럼 내 몸은 그 수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초비상 사태가 돼요. 그러면 그 수치를 원래 상태로 높이려고 하겠죠. 근데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약을 늘리거나 약을 바꾸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내 몸도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고 약은 늘어나니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뺄 때도 우리 다이어트 한다면 일단 뭐부터 하죠? 음식부터 안 먹어요. 일단 단식부터 해요. 일단 먹던 음식을 끊어요. 그 평생 그렇게 끊으실 수 있을까요? 못 끊어요. 먹어야죠. 먹는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다가 또 안 먹다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잃었던 경험이 있죠. 그 안 먹으면 빠져요. 빠져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까지 빠져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은 비상사태가 돼요. 그러면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잃었던 경험 때문에 더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살이 더 찌는 이유도 영향이 되는 거죠. 항상성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예전에는 되게 나쁜 애로 인지가 되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나쁜 애치고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몸에 필요하지 않는 장기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애도 없어요. 근데 그 수치가 너무 많을 때 혹은 적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가장 그냥 중요한 역할, 저게 빨간색으로 적힌 글자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세포막 형성을 해주고 성호르몬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내 세포 생성, 우리
우리 뇌를 떠올리면 호두 모양 떠올리시죠? 호두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못 만들게 하니까 뇌는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세포를 콜레스테롤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멍해지고 약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 이제 약한 거, 제일 작은 약, 저희가 많이 쓰는 리피토라는 약이 안 커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드시는 거예요. 약 되게 작은 거 하나 먹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그런가? 요즘 좀 깜빡깜빡하네. 그리고 온몸이 조금 아프네.라고 생각하기 쉬운 증상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간에서 억지로 콜레스테롤을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신체가 근데 그걸 억지로 못 만들게 하다 보니까 간에서 억지를 하면 간에서는 만들고 싶은데 그 간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들이 엄청나더라. 그리고 혈압약 하나를 드시는 것뿐인데 오는 부작용들이 이 혈압 수치만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심장을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혈관을 늘리거나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는 부작용이 가볍죠? 가볍죠? 괜찮죠? 심근경색, 뭐 이렇게 만성심부전증. 무섭죠. 근데 그래서 작은 약 하나를 먹고 있는데라고 넘기기에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청열은 무조건 해야 된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혈관 세트 몇 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세 개. 여기 다 드시나 봐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소비자한테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한 개만 갖다 줘 하죠. 오메가3 하나만 먹을게. 아니면 10 플러스 하나만 갖다 줘 하는데, 우리가 세트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김장을 1년마다 한 번씩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할 때 우리가, 올해 고추값이 좀 올라서 고춧가루를 조금 적게 넣자. 아니면 넣지 말자 하세요? 비싸도 넣죠. 왜 넣을까요? 마늘 비싸도 넣잖아요. 배춧값 비싸도 김장은 담으시잖아요. 왜 담으시죠? 그래도 1년치 한 번 그 비싸도 해놓으면 1년 내내 먹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그래도 아낌없이 팍팍 넣어서 하시잖아요. 근데 내 몸, 혈관을 평생 관리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이것저것 고르시냐 이거죠. 그래서 세 개 세트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뭐 우리 밀키트도 거기에 있는 재료 다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 파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세트로 드셔라.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식전에 드시는 10 플러스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자연히 방지해 주고요. 식물스테롤이 있어서 섭취한 콜레스테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을 해주고 폴리코사놀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를 해주고 국화꽃 추출물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효소가 잘 분해가 되면 잘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크롬 기리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어, 기리섬유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제품이 곧 나옵니다. 어, 그리고 그거는 식전에 드셔야 쉽게 생각하면 식전에 드셔야 위에 코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식전에 반드시 드시고 그리고 함께 먹는 제품 클로로파워입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고농축 영양제입니다. 오른쪽에 식품이랑 비교해보면 고영양 식품인 거는 당연지사고요. 강알칼리 식품이라서 체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해독작용 그리고 완전 제품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세포벽이 없어서. 그래서 똑같은 단백질을 봐도 단백질 함량도 높을 뿐더러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효과가 빠르더라. 그래서 우주 식량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팩을 해보시면 굉장히 당겨요. 되게 왜 리프팅처럼 당기는데 혈관 속에 들어갔을 때는 늘어진 혈관에 탄력을 주고 영양소도 풍부하더라. 그리고 피쿠시아닌 효능이 있어서 항산화, 항염 작용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우리 피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오메가3입니다. 혈행 개선이랑 그리고 리졸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에도 도움이 되더라. EPA DH 함량이 반드시 1000 이상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EPA가 1000 이상이 되시는 걸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량이 2대1 함량이면 최고이고요. 그리고 고가 비용이긴 하지만 화학 잔여물이 없는 좋은 초인계 추출 방식으로 추출을 했고 당연히 PDR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여 가지 테스트 후에 5스타를 받은 국제 어류 품질 OS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제 비영리 협회에서 GOED 인증을 획득을 했더라. 그래서 제가 가격이 그렇다고 뭐 40만 원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있는 저희 오메가3 세계 1등이면 금메달을 먹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드시면 혈행 개선과 그리고 우리가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죠? 혈행이 우리 고속도로에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어때요? 막히죠. 막히는 거를 도로공사하고 나면 뚫려요. 그죠? 그 도로공사하는 애가 콜레스테롤 잡아주면서 이 리졸브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치고 가니까 혈행 개선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막 아프던 증상들 혈행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곳이 이제 정체를 하게 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깨가 아프시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사실 0.1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절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수치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당화혈색소 이제 뭐 피검사 수치는 워낙에 많이 보셔서 이제 감흥이 없으시죠. 그리고 얼굴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우리가 눈동자를 보면 눈이 애기들 눈은 어때요? 초롱초롱하죠.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되게 맑아요. 근데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본인은 모르세요. 본인은 모르시는데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게 약간 띠도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미나 지방 성분처럼 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명 위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빠르게 제품을 신경 써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장을 가볼 건데 우리 제2의 뇌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영양소 흡수가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장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왼쪽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걸레도 집에 청소하는 걸레도 매일 빠시잖아요. 그죠? 청소하고는 빨잖아요. 근데 빨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저 융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그게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오른쪽의 모습을 되는데 저 상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될까요? 딱 봐도 염증이 드글드글 끔찍하죠. 제 뱃속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요즘은 뭐 중금속 미세먼지 기생충 해서 저런 장상 면 굉장히 또 생기더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뭐 이제 책상, 의자에서도 견디고 있는 건데 그게 흡수가 됐는데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게 분명히 몸에 쌓여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독소로 인한 증상들도 보면 주변에서 아무나 누구나 증상들이 한 개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도를 몰라요.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대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누구나 아무나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리어 스타트 팩 요것도 세트로 있습니다. 정량, 회양, 박야 등 허브 성분이 있어서 아마 드시게 되면 카레 향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기초 체온이 올라가면 기생충은 못 살아요. 못 사는 환경이 돼서 기생충이 나오면 라이하이버가 들어가서 라이하이버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있어서 왜 저희 빠르게 흔들어서 드시라고 얘기 드리죠. 그게 흡착 제조 배합 기술로 인해서 걔가 특허 기술이에요. 겔화가 돼서 나왔던 기생충을 흡착해서 배출해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너클린 하이버는 그 장 상태가 그러하면 아무래도 면역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도 함께
높여주는 성분이 함께 있어서 장운동도 시켜주고 배출에도 용이한 저녁에 드시는 이너클린 하이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조금 적은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구매하셔서 더 드시고 평소에 변비 없으시고 대변을 잘 누시는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드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변을 보면 끊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대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숙변이 나오고 나면 좀 빠르게 아팠던 부위가 좀 좋아지는 그리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아이는 건강해서 나올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 두 번째 사진이 기저귀에 봤던 저희 둘째의 똥입니다. 똥인데 기저귀에 봤는데 딱 봐도 숙변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렇게 길쭉하게 그때는 알약은 먹지 못했고 라이하이버를 푸딩처럼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숙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장 청소를 했으면, 입주 청소를 했으면 깨끗한 이제 장세균을 넣어주는 세트입니다. 저희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이 있는데 중간균이 가장 많아요. 많은데 중간균은 힘센 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유익균이 힘이 세면 유익균 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넣어줌으로써 유익균을 늘려주고 그리고 바이오스 라이프 7을 먹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먹이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이 떨어져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질환이나 환경들 그리고 피부 질환들 그리고 저는 이거 평생 이제 직업병이라 생각했는데 예민한 게 장이 안 좋아서 생겼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신랑이 자꾸 이걸 먹이길래 왜 먹이나 했더니 제가 예민해서 먹였더라고요.